약자의 잔혹한 사법 후진국, 대순진리의 1억 5천 피해자 도리어 고소당해 병원행.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종교범죄 피해자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냥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 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네, 그냥 서민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민들이 사이비 이 종교, 사이비 종교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이비 헌터를 보게 되면은 탕명한 소장이 테러로 사망을 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그 테러가 굉장히 그 유행이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사법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막 선임하는 거죠. 변호사들을 막 선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법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이겨요? 그 대한민국 정부는 법치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입법사법 행정은 분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계속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죠. 네, 소송 걸어서 뭐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압류 이런 건 막 걸어버리고 나중에 소송 비용 다 떠안겨버리고 그 법 기술이거든 사실상. 내가 그 깜짝 놀랐던 게 노예계약서 써가지고 BJ들 막 노출시켜가지고 그런 방송을 막 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계약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막 가압류 들어가고 손해배상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저거 사이비 종교랑 똑같이 하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장관들 다 쉬쉬하죠. 왜? 자기들은 뭐 안 당하겠지. 응? 자기들은 사법 강자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냥 법에 의해서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순진리의 1억 5천 피해자, 네, 이분이 1억 5천 피해를 봤는데 도리어 고소를 당해가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도리어 송치가 되고 그리고 재판행에서 결국에는 이분이 그냥 네,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유죄 판결. 그 다행히 이제 우리가 탄원서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선고 이그 집행유예가 떨어진 거죠.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행스러웠지만 심리적 충격이 너무나 큰 거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거 폐지해야 된다. 뭐 저도 허경영, 네, 그 허경영 집단이 저를 변호사 5명을 선임해가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했는데 결국에는 무혐의 나왔잖아요, 무혐의.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근데 난 이분이 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당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나를 잡아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 되면 되겠습니까? 네, 뭐 요즘에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막 입틀막 사회가 돼버렸어요. 입틀막 사회. 그래서 대한민국이 약자들에게 사법 약자들에게 너무나 잔혹한 그런 후진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치인들이 지금 뭐 최혁진 의원이 입틀막 소송 방지법 이거 얘기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이게 선거하는 거 꼴도 보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거도 하고 싶지 않아. 네, 왜냐하면은 그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다 공실들이고 뭐 생계형 범죄에다가 가정이 막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있는데 정치꾼들은 계속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딴 세상에 있는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서민들, 백성들이 귀족들, 양반들에게 짓밟히는 거 별반 차이가 없는 게 현대 사회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순진리 1억 5천 피해자 이분이 도리어 고소를 당하고 심리적 고통이 크고 자녀는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가 있고 자녀는 그리고 또 자녀를 또 시설로 보내야 하는 네, 그런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싶은데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보니 국선 변호사는 그냥 있으나 마나 이 국선 변호사 문제 이거 다뤄야 돼요. 이거 네 있으나 마나한 국선 변호사 왜 세금을 거기다가 씁니까?
국선 변호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또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변호사들이 막 그 피해자들은 급한데 신경도 쓰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환불해달라 그러면은 뭐 검토 비용이다, 뭐 그리고 상담 비용이다. 상담 비용 뭐 10만 원 얘기해놓고 상담 비용 빼더라도 검토 비용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그냥 그냥 고소장 넣어놓고 고소장 넣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불량 문제 변호사들, 네, 아주 양심 없는 변호사들이 많아가지고 뭐 누구 소개를 해주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보니까 재판 불출석해가지고 패소하게 만든, 네, 그러한 변호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네, 손해배상 이 사건이 터진 그런 걸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피해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게 다 진실이 아닌 거지. 왜냐면 뭐 변호사들이 불량해가지고 패소당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진실이야? 아니지. 진실이 위에 있는 거지. 인간들이 그 경찰, 뭐 검사, 뭐 판사가, 또 변호사가 왜곡시켜 놓은 걸 가지고 그 판결을 무조건 믿어라? 뭐 사이비입니까, 사이비? 네, 이만했다고 또 잡아가나? 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 이 비판의 목소리가 그 사회를 밝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순진리의 1억 5천 피해자, 네, 이 사건 제가 계속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렇게 약자에게 너무나 잔혹한 이 사법 후진국, 이 모습, 그리고 오원복 선생님, 네, 오원복 선생님 그 사건이나 또 미국인 전 판사 사망 사건, 그 사건의 배우자 분들, 또 저 거짓 재림예수 슈카이브 저자에게 고통받았던 분들, 뭐 또 지금은 뭐 통일교 신천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종교범죄 피해자들은 다루지 않아. 네, 그냥 뭐 정치하고 유착됐냐 안 됐냐, 본질을 자꾸 흐려놓는 거야. 가장 큰 본질은 왜 정치하고 유착을 하겠어요? 자기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필요한 거죠. 왜? 그 피해자들이 계속 소송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작 문제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피해 정도를 알려야 돼. 일본은 그랬잖아요. 그 많은 헌금 피해자들이 어떻게 발생됐느냐. 대한민국은 뭐 사이비 종교가 기득권인데, 뭐 사이비 종교가 기득권인 나라.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건전한 정치활동, 건전한 사회활동을 방해하고, 건전한 가정, 그리고 건전한 학교 다 방해해도 정치꾼들이 사이비들하고 손잡아갖고 표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네,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빨리 선한 영향력, 공익 세력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